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일본 3월 금리 인상설 엔화값 한 달 새 최고.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 내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달 또는 다음 달에 해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150엔 부근에 머물던 엔달러 환율은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해 147엔대에 진입했고 이날 한때 한 달여 만에 최저인 147.53엔을 찍었습니다. 중국 알리 테무 이어 미국 구글 조준 공정위 플랫폼 공룡 2단 압박.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초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를 압박하는 가운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식료품 물가 3년 만에 최고치, 여기서 더 오른다. 사과와 배 등 과일을 중심으로 연초부터 먹거리 물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 가계의 실제 소비까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달에도 과일, 채소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예상 체결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는 0.26%, 코스닥은 0.23%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중에서 LG화학을 제외하고는 9종목이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는 1위부터 5위 자체만으로도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엔비디아 훈풍을 제대로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3.7% 정도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 외국인 순매수 최상위권을 기록하면서 5%대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0.48% 강보합 순에서 84만 2천 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LG화학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현재는 LG화학만 보합 수준, 나머지는 모두 다 상승불 켜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 1%대 상승하면서 18만 원대에 진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0.39% 상승하면서 18만 1천 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부터 HP, SP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지난주 금요일장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가 다시금 59만 원 선으로 내려왔는데요. 셀트의 꿈틀거림이 있긴 했지만 에코프로는 잠시 쉬어갔고요. 오늘 장에서는 보합 출발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엔 지난주 금요일장 가장 빛나는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가남 신약이 미국에서 처방 예산 목록에 등재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고요.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 소식에 오후 들어서 상승 탄력을 키워갔고요. 지난주 금요일장 2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0.1% 추가 상승하면서 98,1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부터 신성 델타테크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현재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3%대 강세를 보이면서 17만 원 그리고 시총 8위권에 안착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3%대 오름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2.5%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0만 7,6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지수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장 시작 전 담아볼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개장하기 전에 첫 번째로 담아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바이오인데 그래서 바이오사 하나 좀 선택을 했습니다. Y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좀 선택을 했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모더나라든지 노보노디스크 실적이 좋게 나오고 난 이후에 바이오가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다음 달에 AACR이 좀 개최가 예정이 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전반적으로 상당히 큰 폭의 좀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알테오전이라든지 한국 BNC, 클론, 레오캠 바이오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이런 AACR이었던 그 이슈에 맞물려 가지고 상승하는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Y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5일 날 세계 3대 암 학회인 방금 말씀드린 AACR 암 연구학회가 개최가 예정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유한양이라든지 그 국내 그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기업들이 그 개발 초기 항암 신약 후보 물질 위주로 출품이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기업들이 현재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Y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신규 상장 이후에 흐름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이오 이슈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좀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올라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면역 항암제 효과의 어떤 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종양 미세환경 개선 후보 물질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드린다면은 금일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일단 1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니고 Y 바이오로직스 오늘 말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은 상시 EDP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삼성 SDI 이슈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2차 전지가 리튬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소모품이란지 소모성 부품이란지 장비 쪽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고체라든지 그 46파이 배터리 어떤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잘 아시겠지만 삼성 SDI가 연내 46파이의 배터리 개발을 완료를 하고 양산 준비를 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썩이 오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상시 EDP란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이제 이노메트리란지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들썩이 오는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삼성 SDI와 상당히 좀 끈끈하고 연관성 있는 종목을 오늘 좀 픽을 해봤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6파이 배터리를 천안 공장에 생산 장비를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도입을 하고 난 이후에 시험 생산을 하게 되고 내년에 2025년도에 이 각 그 전방업체들과 생산 시기를 좀 조율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새로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전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비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소모성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늘 말씀드리고 있는 상시 EDP뿐만 아니라 메가터치라는 종목도 있는데 그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시 EDP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소모성 부품 관련주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의 90%가량이 삼성 SDI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46파이 같은 경우도 원형 배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형 캔이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삼성 SDI와 상당히 큰 연관성이 있다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시 EDP 같은 경우도 매수가 밴드로 좀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8,000원에서 18,500원 정도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 호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밴드를 좀 제시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1,500원, 손절가는 1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장 전에 담아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Y 바이오로직스고요. 두 번째는 상신 EDP입니다. 첫 번째 바이오로직스는 AICR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신 EDP 역시 삼성 SDI 모멘텀으로 함께 수혜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3월 11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시장은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점이 아직 머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투자자들은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장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제약 쪽에서 강한 시선을 좀 보냈고요. 자동차도 오후 들어서 힘을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도 유입됐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와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53% 하락하면서 2,66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2% 약보합 수준입니다. 870선 하회하면서 869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들도 함께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남 신약이 미국에서 처방 예산 목록에 등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0.31% 장 초반의 강보합 수준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테오젠입니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행진하는 모습을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중 바이오 패권 문제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주가는 장 초반에 3% 정도 밀리면서 출발합니다. 18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레고캠 바이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장 초반에 반대로 3%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암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ADC 전임상 결과를 담은 초록을 3개 정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껏 개발된 사례가 없는 퍼스트인 클래스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3%대 강세 보이면서 출발합니다. 다음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핵심 소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0.84% 상승하면서 3만 원 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29,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넥스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보합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시간 외 시간에서 정선호 대표가 언급했듯이 바이오 보안법과 관련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 있는 중국에 있는 주요 바이오 기업들과 계약을 금지시키고요. 장비나 서비스 이용도 금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CDMO 물량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여기를 수혜 받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장 초반에는 보합 수준에서 13,6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개장 분위기 강관호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개장하고 3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관심 주식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HLB 시총이 벌써 12조 7천까지 왔네요. 금요일 날 빵 세게 뜬 다음에 오늘 약하게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삼성전자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빠진 영향이 좀 있죠. 그것보다는 좀 양호합니다. 마이너스 0.4%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영향은 SK 하이닉스한테 고스란히 지금 이어지고 있다. 3.3%, 엔비디아까지 장중에 5% 빠졌고 시간 내에서도 더 빠졌죠. 그래서 오늘 3.3% 빠지는 게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신성텔테크 2.3%, 금양 2.8% 이렇게 관심 주식이 5위, 6위 순위에 와 있고 오늘 장 개막하고도 조금 강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1% 밀려 내려가고 있고 에코프로도 같이 내려가고 있죠. 0.7%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레고캠바이오 6% 점점점 강해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시총이 지금 2조 3,500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분들이 많죠.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보면은 섬유유복 약간 오르고 의약품 오른 것 빼고는 전 업종이 전체적으로 밀리는 이런 느낌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외국인들도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특히 코스닥 외국인 479억이나 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 28개야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빨간불 들어오는 게 셀트리온, 삼성물산, 네이버 빼고는 시가총액 한 25위, 30위권까지 전체적으로 팔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96억 들어오고 있고 하이닉스 28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있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했고 프로그램 순 매수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HLB
상당히 뭐 강합니다만은 26억 정도 지금 그 프로그램 순 매도가 들어오고 있다. 알테오젠도 최근에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오려고 하나요? 1.9%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를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고 하이닉스도 말씀드렸고 한미 반도체 엔비디아 영향으로 마이너스 6%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은 63억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다음에 현대차도 24억 프로그램 순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1.2%의 약세권을 보이고 있고 금양은 오늘 프로그램 매수에 2% 뛰네요. 다시 금양한테 관심이 좀 이어지는 장초반 느낌입니다. 제주 반도체, 뭐 AI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조금 밀려 내려갈 수 있죠. 3.3% 내려가고 프로그램은 순 매수입니다. HPSB도 같은 맥락에서 4%, 에이징랜드도 5%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장초반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많네요. 6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유한양행도 주가는 7%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은 51억 순 매도다. 이렇게 보시고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강해서 관심 주식 상위에 계속 있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프로그램이 27억 정도 나오면서 1.3% 내려가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2차전지 관련주들도 프로그램 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보겠습니다. 레오캠바이오 아까보다는 다시 조금 밀려 내려가네요. 프로그램이 58억 나오면서 3.7% 상승에 지금 그치고 있고요. ABL 바이오 4% 그러나 프로그램은 순 매도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이 마침내 7만 달러 터치했다는 소식에 또 2% 힘을 좀 내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순 매도입니다. 자, 오늘 장초반 보니까 말이죠. 시총 상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0.5% 내려가는데 코스닥은 0.1%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걱정했던 것보다 양호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효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지수에 전체적 영향을 줬다라기보다는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어찌 보면 반도체 섹터에만 제한된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관련돼가지고 HM 관련 종목들이 어떤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현재 그 지수 중심이었던 그 상승장이라기보다는 종목 중심이었던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만약에 지금 반도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대안이 될 만한 섹터가 순환매 관점에서 부각되지 않고 있다라면은 아마 낙폭이 좀 더 컸지 않았을까 좀 봐지는데 오늘도 바이오가 너무나 강합니다. 반도체가 지금 하락 1위라면은 그 반대로 상위에 현재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이제 바이오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빠지더라도 그만큼 시총이 되는 바이오가 시장을 좀 잡아주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결국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중심의 지수였던 그 상승 나왔던 장세였다라면은 아마 오늘 1% 넘는 양시장보다 하락이 났겠지만 최근에 어쨌든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지수 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도리어 또 이제 이런 그 악재가 있을 때는 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따라가기 힘든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화면에 이제 띄워놨습니다만은 뭐 장중에도 뭐 5%가량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시간 외에서도 2.8% 이렇게 좀 추락을 했어요. 오늘 AI 관련주들 많이 밀려 내려가는데 여기서 좀 차익을 해야 될 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 손실 좀 더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종시 매수 관점이 전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 왜냐하면은 증시에서 항상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가거나 생각보다 더 빠지거나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지난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급등 4대장 이 종목들이 이렇게 갈 거란 건 아무도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끝날 때까지는 이 지금의 시세가 끝날 거라는 걸 알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엔비디아가 여기서 꺾이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꺾게 된다라면 정치 전반적으로 조정옥이 오게 되고 조정구가 진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모바일이 상당히 좋은 그 샘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모바일 쪽 같은 경우도 모바일 하드웨어, 삼성전자, 애플이 가고 난 이후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모바일 소프트웨어 지금은 아마 이 용어를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팡,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바톤 이어받아서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MS가 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AI 하드웨어 쪽이 강한 것이지 소프트웨어 쪽까지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저는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게 된다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이 끝이라 보게 된다면은 뭐 부산에 아직 도착 안 했다 생각입니다. 가고 있는 도중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전 아니면 대구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 보십시오. 코로나 때 나스닥이 3배가 갔습니다. 6,800포인트에서 거의 16,000포인트까지 갔었거든요. 그 중간에도 거품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짧게나마 2번 정도 조정을 거치면서 갔었거든요.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때 당시도 나스닥이 3배 넘게 상승한 구간 속에서도 거품이다, 오버슈팅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지만은 결국 이제 지나고 나서야 그게 조정이었었고 결국 16,000포인트 갔어야 이게 시장 하락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제가 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5%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꺾였다라고 판단할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시장의 조정이 그리고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신호가 아직 나왔다는 보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진행형이다, ING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테크의 강세론자 우리 히스토리 정태근 이사고요. 자, 제가 화면에 테슬라를 띄워놨습니다만 테슬라 주가가 지난 네. 5월 저점을 향해서 계속 슬금슬금 내려가고 있어요. 네네. 뭐 M7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대형 7개사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테슬라는 이미 뭐 탈락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네네.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최근에 뭐 삼성 SDI가 네. 뭐 전고체 관련해서 이렇게 반등을 네네. 했고 인터배터리 행사가 이제 지난주에 끝났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의 현상을 좀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잘 해주신 것처럼 이게 좋아졌다가 아니라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최근에 1월 달 이후에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탄산리튬 가격이 하반기성이니까 즉 바닥을 계속 다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월 7일 날 에코프로비엠이 적자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흐름이 좀 바뀌었거든요. 결국 재고평가서를 전부 반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나쁘지 않다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었고 그러면서 탄산리튬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를 보이게 되면서 추가 가격이 제한되고 그러면서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강원에너지, 미래에너지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2차 전지 내에서 리튬에서 이제는 46파이 배터리, 전고체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 전반적으로 다 상승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좀 바닥이 잡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어떤 종목이 좋지, 어떤 섹터들이 어떤 섹터를 봐야 되지, 어떤 이슈가 있지, 요거에 따라서 제가 보기엔 두드잡기식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탄산리튬 가격이 좀 안정을 찾았다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결국 중요한 건 수요적인 측면이거든요.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개선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은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술적 반등, 순환매 이런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까지도 전반적으로 아직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래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금방 이제 순환매 관점을 이제 얘기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쪽 최근에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쨌든 그렇죠. 코스닥이 테크가 좀 밀려 내려가도 제약바이오가 받치고 하는데 오늘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상위에 있는 것 플러스 있는 게 좀 많아 보이거든요. 네네. 이쪽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결국 지금 오늘 시장을 잡아주고 있다는 부분을 보게 되면 대안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마 아마케가 4월 5일 날 예정이 돼 있으니까 지금 정도 보게 되면 3월 다음 주까지는 아마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 세 개 업종이 돌아가면서 현재 뭐 순환매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당일 강했던 섹터들을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계속 이제 상승 섹터에 눈에 띄고 있는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세 개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섹터가 결국은 돌아가게 되면서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세적 상승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처럼 이 이슈에 의한 어떤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일단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까지 언급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중에 참 재밌네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면서 네. 조정이 좀 빌미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 미 연준의 스탠스는 좀 확인을 했다.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 뭐 빠르게는 뭐 6월에 조기 금리 인하는 뭐 가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수반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다. 그리고 여기에 뭐 엔비디아의 하락이 좀 큰 의미를 좀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이벤트에서는 GTC 2024가 있고요, mem콘 2024 이런 모멘텀들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조정의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유한양행, 드림텍,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제약바이오가 많네요. 금양까지 5개 종목입니다. 어느 걸 좀 얘기할까요? 예, 지금 한미약품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2.4% 정도 상승을 현재 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의 어떤 낙폭 부분들이 경영권 분쟁, OCI의 통합에 반발했던 이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점화됐던 사항들. 이 부분 때문에 낙폭으로 좀 작용을 좀 했는데 오히려 2023년도 실적 기조를 보면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했고요. 네. 올해 파이프라인, 최근에 단기 추세를 좀 전환했던 부분들은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부각된 것 같습니다. IND 신청 이후에 지금 이 임상 대상자의 모집이 이미 완료가 좀 됐었고 5월 기점에서는 본격적인 임상 시험이 돼서 2025년에는 한국형 비만 치료제의 이 시판 허가를 좀 기대한다라는 어떤 목표를 좀 정해놨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안정적인 실적 베이스를 좀 기반으로 해서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 모멘텀, 여기서 한국인 특화 지향이 좀 많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비만 치료제의 성공률이 높은 기업이 아마 한미약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 종목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좀 관심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최근에 주주총회에 관련돼서 가족 간의 어떤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이슈, 여기서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아직 뭐 최종적으로 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이 여파에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 내지는 추세 전환에서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소송의 결과에 회사의 어떤 모멘텀과 너무 연결하는 것보다는 성장성을 좀 고려해서 매수하는 것이 좀 매매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한미사이언스에 돈이 들어가면 그 투자금이 나중에 한미약품의 R&D 개발에 쓰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 없이도 사실은 한미약품 자체적으로 R&D가 가능한 회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이 지주회사에 대한 중간지주사 전환이 과연 주주에게 이익이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단순하게 크게는 이 모녀의 상속세 이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OCI 홀딩스와 어떤 손을 좀 잡았다라는 어떤 의문들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아마 이 여파가 이
아들 2명이죠. 이 송 부회장을 좀 주축으로 하는 이 모녀와 이 두 아들. 그렇죠. 두 아들의 이 싸움에서 어떻게 좀 결론이 날까 이 부분도 좀 관건이다. 참 재밌습니다. 자, 한미약품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코스닥 쪽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바이넥스, 신성 ST, 에이프릴 바이오, 매드팩토, 자람 테크놀로지 5개인데 어느 걸 좀 할까요? 예, 자람 테크놀로지를 좀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58,000원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최근에 어떤 조정을 좀 받았었고 오늘 6.7%대 상승은 59,90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자람 테크놀로지, 즉 뉴로모픽 컴퓨팅에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은 지속적인 어떤 이 새로운 섹터의 부각, 이 기대감들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였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온디바이스 AI가 좀 강했고요. 그다음에 CXL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렇죠. 기술에 대한 기대감들. 여기서 AGI, 최종적인 AI 칩의 최종 이 종착지가 지금 AGI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자람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이 뉴로모픽을 좀 기반으로 하는 프로세스의 AI 칩을 좀 개발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수급을 좀 이끄는 형국인데 CXR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상용화 관점에서 2년에서 3년 정도가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고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기대감들은 이 엔비디아 GTC 2024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 여기서 관련되는 이 뉴로모픽 컴퓨팅에 관련된 기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수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는 자람 테크놀로지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까지 급등 종목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특징주부터 지금 이 시각 급등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엔터테인먼트사 판타지오입니다. 지난 8일에 발생했죠. 이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날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현재도 6.54%로 강한 출발 보이면서 228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죠. 다음 종목은 3월 APS로 시들했던 이 초전도체 테마 다시에서 반짝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바로 CCS의 사내이사 권영원 박사가 초전도체 관련 특허 출원 소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소식에 17% 이상 강한 상승 보이면서 6,010원 선에서 현재 CCS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의 강한 폭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업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국내 연구진이 뉴로모픽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요즘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뉴로모픽 테마죠. 이 뉴로모픽이란 인간의 뇌를 모방한 컴퓨팅 시스템으로 현재 AI 반도체 중에서는 가장 진화된 그런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에 현재 주가는 6.92%, 7% 가까이 크게 오르면서 51,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 뉴로모픽 기술 관련주죠. 네페스아크입니다. 네페스아크는 지난 3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뉴로모픽 AI 칩 테스트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 뉴로모픽 관련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지만요. 방금까지만 하더라도 5%가량 상승률 보이면서 이 뉴로모픽 관련주의 강세에 힘을 보태주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반도체 IP 플랫폼 업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오픈엣지는 오늘 디자인 플랫폼 전문 회사인 세미파이브와 협업해서 AI 반도체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HPC 등 반도체 시장 공략을 위한 협업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너무 강한 급등세를 받았던 탓일까요? 현재 잠시 조정을 받으면서 7%가량 하락하며 31,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산이 높으면 고리 있고 고리 깊으면 또 산이 높죠. 급등주 알아보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페스아크 아까 금방 얘기를 했는데 가져오셨네. 따라갈까요 말까요? 예, 전 좀 따라가 보자라고 좀 드리고 싶은데 단순하게 지금 AGI, 뉴로모픽 컴퓨팅 관련된 이 테마에 대한 이 수급 기대감보다는 현실적인 2024년도 실적 기대감, 이 부분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뜻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입니다. AP 그리고 PMIC, DDI를 주력으로 하는 테스트 기업인데
올해 갤럭시 S24에 대한 출시 이후에 여기에 탑재되고 있는 AP 기반이 엑시노스입니다. 네. 여기에 관련된 이 테스트가 가장 큰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네페스 아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개화 이후에 갤럭시 S24에 대한 모델 그리고 이후에 대한 후속 모델들이 점점 시장의 점유율을 좀 더 극대화할 경우에 테스트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 이 부분은 2023년도의 실적 기조를 조금 더 2024년도에 회복 내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큰 기업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뉴로모픽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 뉴로모픽이라는 거는 기존의 컴퓨팅 기술이 직렬 구조입니다. 직렬 구조를 병렬 구조로 좀 복잡하게 우리가 뇌와 좀 유사한 구조로서 병렬 구조로 좀 만드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 고도화되지 못했고 완성된 저 기술은 좀 아니지만 AI 칩을 사실 2017년도에 세계 최초로 상용한 기업이 바로 네페스아크입니다. 이런 기술을 좀 이룩을 한다면 향후에 삼성전자 향에 대한 테스트 매출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연동 효과 관점에서는 AGI 어떤 산업에 대한 개화 시 네페스아크가 가장 큰 수혜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돼서는 삼성전자의 AIG, 이 컴퓨팅 랩에 대한 신설 기대감들 여기 관련돼서는 GTC 2024, 그다음에 mem콘 2024에 관련된 반도체 학회 이벤트까지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의 어떤 조정 이후에 대한 반도체 섹터 시초 이후에 어떤 조정장을 좀 했지만 오히려 오늘은 저는 좀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를 좀 판단을 해봤고요. 저는 목표가 43,000원 그리고 손절가 34,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네페스아크 오늘 장 계속 좀 좋게 보고 계시네요. 자, 그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좀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따라갈까요 말까요? 예, 3월 11일 오늘 신고가 갱신을 좀 하고 나서 현재 지금 0.6%대 지금 보합권에서 약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좀 따라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이벤트는 다음 달 5일부터 좀 개최될 수 있는 AACR 관련된 미국 암학회 이벤트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학회 이벤트가 아니라 여기서 공개될 수 있는 기척 파이프라인 5종에 대한 어떤 공개 이벤트 이 부분이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과거에 1조 6천억 원 규모의 암젠과 체결했던 이 기술 이전 계약이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임상 결과 데이터만 갖고 기술 이전을 좀 획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5종에 관련돼서는 어떤 암종을 타겟으로 하거나 어떤 질병군을 좀 타겟으로 할지 이 부분에 관련된 병리 효과들이 좀 더 극대화가 좀 된다면 오히려 레고캠바이오의 기술 이전 연동 효과 관점에서 기대감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ADC 항암제를 집중으로 연구하고 있는 회사인데 항체와 약물을 좀 결합시켜서 정상세포는 파괴하지 않고 암종만 좀 공격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면역 항암 치료제와는 유사하나 좀 더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화학약물을 결합시킨다는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레고캠바이오의 ADC 항암제의 경우에는 특화된 항암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 5월 이 미국의 이 학회 안에서 초록 좀 공개가 좀 됐지만 기척 파이프라인에 대한 5종 부분 여기 관련된 글로벌 제약사와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의 가능성들을 어떤 파이프라인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본 학회 관련된 일정 이후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가 부근에서는 10% 미만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 94,000원, 손절가 69,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제가 뭐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몇 개를 더 해보고 싶네요. 알테오젠을 특정해가지고 네네. 조금 보고 싶은데 알테오젠 오늘 마이너스 3.7%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최근에 뭐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많이 해가 시총도 상당히 네네. 높아져 있던 상황인데 이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야 이거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다른 제약바이오 좀 올라가는데 얘는 좀 내려가네요. 이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뭐 단기 급등에 관련된 부분, 지금 RSI 지표도 과일 지표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좀 맞다. 왜냐하면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조정의 빌미라는 이유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떤 조정의 빌미였고 오늘 반도체 섹터, 최근에 강했던 바이오, 그다음에 최근에 좀 특히나 강했던 신규 상장 종목들의 차익 실현, 이 부분들은 단순하게 악재성 또는 시장의 수급이 좀 왜곡되는 어떤 현상들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어떤 차익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저는 17만 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차이점이 좀 있다면 지금 다음 달 학회 이벤트 안에서 알테오젠보다는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의 공개들을 좀 앞두고 있는 뭐 레고캠바이오의 저 수급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더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유한양행이라든가 뭐 한미약품 같은 전통적인 바이오 강자들의 어떤 저가 매수세 유입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나라고 좀 보기 때문에 알테오제는 현재 구간은 나름의 조정의 빌미로 작용했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로 봐도 무방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도 계속적으로 좋게 보시는 건데 풍선 효과 금방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테크 쪽에서 이렇게 눌리면 제약바이 쪽으로 유동성이 좀 가는 그런 국면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오늘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말이죠. 최근에 주가가 네네. 많이 올랐잖아요. 뭐 거의 지금 16만 5천 원까지 6,300원에 내려오기 전에 17만 원까지도 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역사적 밸류밴드로 보면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국면까지 연출이 됐었단 말이죠. 아무래도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희망 뭐 이런 게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에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주가 성적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유지가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같이 밀려 내려올 거라고 보세요? 뭐 저는 SK 하이닉스의 중기 목표가 한 18만 원 정도를 좀 봤는데 네. 3월 8일 17만 4,900원 이후에 오늘 조정이 조금은 아쉽지만 자연스러운 어떤 조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어떤 상승 여러 관점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선도, 실적에 관련된 어떤 선도 부분에서는 가장 강하게 좀 수급을 좀 유입시키고 있는 흐름이 좀 있지만 저는 조금 이 역발상의 관점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어떤 여러 걸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보유자께서 일부 차익 실현 이후에 해당 비중을 삼성전자로 좀 오히려 삼성전자로 넘어가자? 지금 현재 아직 8만 원대 회복을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다소 좀 긴 호흡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SK 하이닉스의 일부 수급을 삼성전자 편입을 통해서 투트랙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안 올라온 삼성전자로 네. 움직여 보자. 오늘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효성 TNC입니다. 섬유 의류 관련주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구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하락하기 힘든 주가를 지금 거닐고 있습니다. 여전히 스판덱스에 대한 수급이 좀 악화된 상황이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소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데요. 전저점 대비해서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포인트를 좀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업황 개선 시그널이 부재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춘절을 기점으로 해서 스판덱스 가동률이 상승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75% 그리고 3월에는 85% 수준까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업황 자체가 개선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은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을 좀 꼽아보자면 스판덱스에 대한 가격이 춘절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직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지만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좀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투자 의견은 그래서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7,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세아제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매출은 전년 대비 2.9%,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8%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을 좀 상회하게 되면서 예상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내놓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과도한 저평가 구간을 걷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피크아웃 우려로 인해서 현재 PBR이 0.3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23년 배당금은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은 현재 10.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좀 점진화되게 된다면 주주 가치 제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24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또 인터 배터리가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양산 시점을 2027년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죠. 삼성 SDI를 투자자들이 한 번 더 주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에 468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GM을 대상으로 해서 샘플을 공급을 했고요. 다만 양산 시점을 이렇게 공개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좀 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55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볼 종목은 삼성 SDI 좀 더 구체적으로 리포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소재를 양대 축으로 두면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등 2차 전지 산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전자 재료 사업을 현재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에너지 솔루션이 87%, 전자 재료가 약 1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매출을 좀 돌이켜 봤을 때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4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이 좀 어닝 쇼크긴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7%,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6.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하게 되면서 매출도 4분기에는 좀 악화된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2023년을 통틀어서 판단을 해보자면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2.8% 정도 성장하게 되면서 22조 7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사상 최대치라는 발표도 내놓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자들이 관심 가졌던 부분은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일단은 고체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전해질이 고체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분리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재의 위험이 적고요. 또 주행거리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차세대 배터리라고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걸 삼성 SDI가 2027년에 양산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양산 시점을 2030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 SDI가 계획대로 좀 추진을 해 나가게 된다면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는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일럿 라인 구축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고객사의 샘플을 공개를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프로토타입 샘플은 작년 12월에 OEM 3군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평가 중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 날에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468 배터리였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인터 배터리에서 공개가 된 부분인데요. 현재 468 배터리는 내년 초부터 양산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지름이 21m, 높이가 70mm 정도로 에너지 용량과 출력이 이전보다는 대폭 향상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468 배터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름이 46mm고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4680 배터리는 80mm로 딱 정해져 있지만 468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서 이 높이 부분에 차이를 둘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개했던 양산 계획이 1년 정도 좀 더 빨라졌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회사의 태도를 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신기술도 공개를 하고 있고요. 조인트 벤처도 함께 설립을 하면서
하면서 산업에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좀 가격 경쟁력을 좀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안에서도 특히 셀 업체들은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46파이 배터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6파이 배터리도 신규 수주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천안 공장에서 46파이 배터리 양산 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구체적인 고객사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긴 하지만 신규 수주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기존에 4680 배터리를 장착하고자 했던 완성차 업체들, 그러니까 BMW나 볼보, 스텔란티스가 여기 신규 수주 고객사로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의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55만 원으로 높여 잡았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아무래도 엔비디아 여파가 좀 있죠.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Y바이오로직스, 상션, EDP 두 종목 언급됐고요. 따라가 마라에서는 네페스, 아크, 레우켄바이오 두 종목도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